오랜만에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에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이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스터샷만이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의무 자가 격리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내년 1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합니다. 2019년 8월 이후 해당 비자 발급이 이미 승인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폭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자가격리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오랜만에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에 비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돌아봤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몸을 녹입니다. 국밥 종류죠. 설렁탕, 돼지국밥 이런 거. 따뜻한 국물 시원하고 좋잖아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따뜻한 국물을 파는 식당에는 손님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따뜻한 국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비가 오는 날은 평소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실내 주차장이 있는 업소들도 폭우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포장 음식 매출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투고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죠. 가뭄을 해결해줄 폭우로 LA 지역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도로는 침수돼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강풍까지 동반한 폭우로 팜트리 가지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도로를 덮었습니다. LA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상가는 지붕에서 물이 새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새는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그게 이제 걱정은 되는데요.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LA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캐년 등 지역 일대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본드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지속되는 강우에 홍수는 물론 산사태 위험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소방국은 일대 지역의 통행을 아예 차단하고 비가 멈출 때까지 주민 대피령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이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스터샷만이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이라는 겁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과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부스터샷이 효과적이다. 마크 갤리 캘리포니아주 보건장관이 연말 시즌 부스터샷 접종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갤리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부스터샷 접종이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es we have available now are highly protective and effective, and I would say to any Californian debating, get this now if you're eligible. Don't wait for the vaccine-specific booster, and we'll consider that an additional gift if and when it comes along.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변이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 내 부스터샷 접종이 600만 회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수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Getting vaccinated does prevent the long-term problems that we're seeing. So even if you do get infected, you often don't become as sick. You don't have as significant an immune response. 갤리 장관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1주년인 오늘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민의 85%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내 코로나 감염률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부스터샷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내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8명 추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5명은 해외나 타주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지역 내 감염자로 파악된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내 확인된 오미크론 사례는 15건이 됐습니다. 보건국은 겨울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터샷을 두고 불안감 느끼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을 직접 심사한 FDA 자문위원들에게 여러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SBS는 하나 엘살리 베일러 의대 교수와 코디 마이스너 터프츠 의대 교수를 화상 인터뷰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 식품의약국 FDA 백신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감염병 백신 분야 권위자로 직접 코로나 백신을 심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In Korea, there are concerns that the vaccine is not safe for teenagers and children. Is it safe for them to get vaccinated? We've had experience since the late spring. After millions of doses being administered in the community to these teenagers, the safety records of the mRNA vaccines remains quite high. I think so. And I think we've given it to enough adolescents now so that we know it is pretty safe. 하지만 주로 30대 이하 남성에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심근염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Most of the side effects of vaccinations happen in the first 6 weeks of the injection. And so far, it is looking safe. We've been monitoring. There was no signal for long-term harm. That's triggered by the messenger RNA vaccines. And we don't know what the long-term complications of that type of myocarditis are. 고령자를 비롯해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부스터 추가 접종이 시급하지만 이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It cannot be decided just based on antibody data. We need to see community data, especially epidemiology data from various countries. Perfectly healthy 40-year-old male or female need the booster dose? I don't know. 두 전문가 모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oal of attaining zero infection, I'm not sure that the virus is teaching us otherwise. Controlling the consequences of COVID to protect people is sort of what the goal is right now. I think anyone who's vaccinated should understand that he or she can get infected. They almost certainly will not develop any symptoms. 네, 미국은 코로나 접종 가능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mRNA 코로나 백신이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 기존 백신만큼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아주 드문 심근염 발생 가능성인데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에 한해 용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난 뒤에야 5살부터 접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는데요. 버지니아 백신 접종소에 가보니 아이들 접종을 위해 찾아온 부모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think we're taking all the precautions that we need to just try and keep it at bay, not spread like it did the Delta variant. 네, 우리나라에서 방역 패스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FDA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It's not unreasonable to require individuals to take the vaccine just to prevent those severe illnesses that we all pay for. This messenger RNA vaccines we've been using for less than a year. Do you want to mandate something before we know the full spectrum of benefit? 미국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라 발표됐는데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환 기자입니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의 어떤 변이에서도 볼 수 없던 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7 countries have now reported cases of Omicron, and the reality is that Omicron is probably in most countries, even if it hasn't been detected yet.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설령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더라도 감염자 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온 영국에선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퍼질 만큼 퍼졌다는 판단 아래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Now that there is community transmission of Omicron in the UK and Omicron has spread so widely across the world, the travel red list is now less effective in slowing the incursion of Omicron from abroad.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조사에선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에는 33%, 중증 예방엔 70%의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는 출시를 앞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코로나 고위험군의 입원 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췄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한국으로 여행 계획하셨던 한인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0일간 자가격리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비롯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입국 전후 총 3회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 참석을 비롯해 공무 등의 한정의 격리 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사이판과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현행 격리 면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 요건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위험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됩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합니다. 2019년 8월 이후 해당 비자 발급이 이미 승인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비자 발급이 승인된 이후 주한미 대사관 같은 해외 공간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앞으로 한미동맹 현안에 있어 정교하게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s decision 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is theirs to make. It's not for the U.S. or any other government to make for themselves. 통상 동맹 간에 흔히 쓰는 이해한다는 표현은 없었고 그렇다고 부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보이콧 발표 전 동맹국들과 상의했다며 보이콧의 이유는 중국 인권 문제 때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권 탄압에 지독한 잔혹행위 등의 수위 높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의 사전 설명에도 한국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배경을 풀어 쓴 건데 청와대는 국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라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대중국 견제연합체를 확대해가며 중국 압박 수위를 올림픽으로까지 넓힌 국면에서 노 보이콧 이후 동맹 현안에 있어 정교하게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우선시하는 건 미중 경쟁이고 미국은 미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협조가 좀 어려워지겠죠. 미국을 상대로 다층적인 협의와 설득이 기묘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권란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 간물의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부족 현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요소수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핵심 자원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현지에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2위, 반도체 핵심 소재인 히토리움 매장량은 세계 6위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2차 전지나 반도체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손잡으면 양국 경제가 크게 도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부도 기업인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자원 개발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양국은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보는 앞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전지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의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호주 총리가 주최한 만찬과 성메리 성당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시드니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통과된 AB43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많거나 사고 다발 지역인 경우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법안은 LA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A 도로교통국은 각 시의원 사무실들과 어느 도로의 속도 제한이 수정이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쓰다 적발됐습니다. 중국 지점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즉시 해당 매장들을 폐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수성 우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생크림과 홍차액 용기에 유통기한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초콜릿 시럽, 말차액, 복숭아 과육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새 것과 섞어 새 표시를 붙이거나 기한이 지난 표시를 떼고 아예 새 것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시의 또大른 매장에선 당일만 팔게돼 있는 빵과 샌드위치를 이튿날에도 판매했습니다. 위생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쓰레기통을 닦은 수건을 간단히 세척한 뒤 커피 기계 등을 닦는 데도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실태는 매장에 위장 취업한 중국 기자에게 발각됐고 관련 글은 중국 SNS에서 조회수가 5억 회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젊은 층의 커피 소비가 늘면서 올해에만 650개의 매장이 새로 문을 여는 등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5,400개에 달합니다. 스타벅스는 적발된 매장 2곳을 즉시 폐쇄하고 중국 모든 매장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은 모두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인데 불똥이 확산할까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인천과 하와이로 오가는 항공노선 운항을 증편합니다. 전국 각지역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이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지난 2년 팬데믹 동안 수고한 최일선 근무자들을 초청해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 관장은 의료와 교육, 치안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을 초청해 영화를 상영하고 선물 증정과 바베큐 만찬 식사를 대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특수교육센터와 함께 기부금 모금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민권센터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퀸즈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내일 행사에서는 B형 감염과 코로나, 치매, 그리고 발 검진 등이 제공됩니다. 코카콜라 컴퍼니가 미니메이드 음료를 리콜했습니다. 코카콜라는 59온스 베리 펀치와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프루펀치 등 음료 안에 금속류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베이의 일부 우체국이 근무 시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체국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는 12월 13일부터 18일 사이라며 이스트 산타크루즈와 윌로우 글렌 우체국은 남은 두 번의 토요일인 18일과 25일 문을 열고 일요일인 19일과 26일 산호세 메인과 쿠퍼티노 우체국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4월부터 호놀룰루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대한항공도 새해부터 주 5회로 증편됩니다. 각 항공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수요가 많은 하와이 노선을 강화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4월부터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대한항공도 내년부터 기존의 수, 금, 일 주 3회에서 화, 수, 금, 토, 일 주 5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연말을 맞아 도로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모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새해까지입니다. 한인타운에도 불법 음주운전 단속이 수시로 실시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최고 $18,000여 달러에 달합니다.
음주운전,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유빈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